자, 19세기 한국으로 한번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여기 한 교실에서 시작된 아주 흥미로운 역사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동학 농민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민중 봉기의 심장부로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은 좀 의외인데요. 바로 지금 현대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2023년에 이 혁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거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탐정 모자를 딱 쓰고 아주 뜻밖의 자료를 통해서 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거꾸로 추적해 볼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의 판결문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이 판결문 안에 농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개혁안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뭐랄까, 그들의 고통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 같은 거죠. 자, 요구사항 목록 맨 앞에 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전운사의 폐단을 혁파할 것.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만약 이게 그들의 요구였다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당시의 현실이 어땠을지 짐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뭘 바꾸고 싶었는지를 보면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농민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세 가지 핵심적인 고통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세금 비리, 약탈적인 대출,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까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당시 부패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병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냐면 멀쩡한 저수지가 있는데도 굳이 새로 만들게 하고는 그 물을 쓰는 농민들한테 세금을 매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착취가 혁명의 불씨를 당긴 거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분노가 정말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분노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어떤 강력한 사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 학생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역사 속 수많은 농민 봉기 중에서 왜 유독 이것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운동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해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입니다. 바로 동학 때문이었죠. 동학은 당시 농민들 사이에서 정말 빠르게 퍼져나간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였는데요. 그 핵심 메시지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뜻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줬을까요?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알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이념도 알았죠. 그럼 드디어 우리의 핵심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칠판 사진,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직접 정리한 결론이에요. 그들이 꿈꿨던 세상의 비전이 4가지 기둥으로 딱 요약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평등, 반 봉건, 반 외세, 그리고 자치. 이건 단순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식의 저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정의롭고 외세로부터 독립적이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혁명적인 청사진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배층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이었겠지만 그 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농민들에게는요, 이건 생존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지배자가 아닌 바로 그 땅의 농민들의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위에서 바꿔주길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이 낡은 세상을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외침 중 하나였던 거죠. 실제 이 수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이 모든 걸 정말 멋지게 요약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란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꿈꿨다. 이 한 문장에 그들의 투쟁의 본질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늘 승리자나 권력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걸 멈추고 그 시대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배우는 걸 넘어서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세상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살아 숨쉬는 인간적인 이야기로 말이죠.